시장 급락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슈들 체크하고요. 대형주라든가 섹터별 흐름들 그리고 후속 전략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6% 급락했고 코스닥도 2.39% 역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 시간 미 지수 선물도 0.89% 급락세이고 니케이, 상해, 홍콩 항생 등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미증시도 한번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 브로드컴 실적 충격 영향 미증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하락세 지속이 되고 있었고 오전 장중 미선물도 약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세 가지의 이슈는 우리가 11월부터 이제 충분히 통과했던 그 노이즈들이었거든요. AI 수익성 논란, 그리고 미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1회로 끝날 것인지 2회 이상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본 BOJ라든가 미국 경제 지표들 CPI,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하는 구간인데 요 세 가지의 이슈로 이렇게 밀릴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11월부터 계속 시장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이슈로 이렇게 한 번 더 급락할 수 없었던 날인데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강한 매도세 거의 1.9조 원 순매도네요. 1.9조 원 순매도를 기록한 이유는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돌발 악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쭉 급락이 나왔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종목군들 오늘은 특징 섹터도 없이 전 섹터군들이 밀렸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최근에 코스피 상승 주도했었던 대표 종목군들이 각도를 한번 다시 이탈을 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는 EU 유럽연합의 이런 또 이슈들로 인해서 에코프로도 8%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슈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개인만 1.9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반대로 2조 원 가까이 순매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대량 매도세.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제 그 본장 마감 후에 1,470원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475원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우선 그 12일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미국이 이란행 중국 화물선을 급습했고 화물 압수 사건. 요거에 대한 보도가 12일에 먼저 있었는데 시장은 그거를 좀 뒤늦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어도 무역 갈등으로 제한되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물리적인 실력 행사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중 갈등이 이제 무역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장 급락을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슈이고, 자, 우리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보면 미중 갈등이 반복적으로 그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켰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군사 안보 영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가 우려까지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과 영국의 갈등인데 그 영국을 대해서 AI라든가 양자 역학 그리고 핵 기술 협력 파트너십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안 그래도 그 AI 수익성 논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AI 거품 논란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장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AI 기술 협력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강하게 그 하방 심리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있을 그 마이크론 실적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이 두 가지의 단기 변동성으로 오늘 시장은 이제 급락 마감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러니까 적국에게는 이제 물리적 차단, 우방국에게는 이제 기술 동맹 중단 이런 두 가지의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한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이슈 시장은 급락은 했지만 자,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 노이즈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추세를 바꿀 이런 요인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단기성 노이즈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오늘 저녁부터 발표될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리고 CPI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주 후반에는 BOJ라든가 미국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또 이번 단기 돌발 악재도 학습을 하면서 통과하는지 봐야 되고, 특히 이런 돌발 악재 구간 때 포트가 소외 섹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 매매하고 있는 AI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이런 주도 섹터에 포트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시장 흔들림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챙김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형성된 이런 주도주들 다시 한번 제공량, 그러니까 다음 구간을 준비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슈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제 이런 흐름들 설명을 드렸죠. 9월, 10월에 이렇게 얘네들이 올라갔었고 11월 조정 때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군들을 다시 한번 비중 확대라든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정은 11월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단기 충격이니까 오히려 빠르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이런 주도 섹터들의 제공량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요 대형주들 둔화 흐름이라서 크게 오늘 중요치가 않은데 오늘 코스닥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그 상승 추세
11월의 상단까지 그 11월 변동성 구간 이렇게 반등을 했죠. 62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해 4월부터 이런 상승 추세의 하단, 여기를 평행 이동한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 딱 이렇게 붙여놓고 12거래일째 오늘까지 920에서 930선, 40선 그러니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렴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가 상승 동력이 형성되면 이렇게 각도를 키우면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돌발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920선부터 이제 밑꼬리 작업 확인이 필요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지금 미 지수 선물이 장 막판에도 1% 내외 급락하면서 이런 작업들이 나오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미증시의 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약간 삼성전자가 약간 추세 기준으로 해서는 좀 불안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일봉을 보시면 한 달 보름 가까이 10만원 전후에서의 박스권 그리고 일부 대형주만 움직였을 때 이런 상승 추세의 각도 그리고 한번 박스권 하단 확인하면서 이렇게 각도를 꺾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수렴을 해놓은 위치에서 요번 악재가 나왔습니다. 11월에 외국인이 15조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고 12월에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했다가 이번 주 이런 지수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는요 역시 10만원 전후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보통 62평을 훼손하지 않고 52평 기준을 유지해주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중장기 사이클상 상승장의 흐름이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22평과 32평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일 미증시가 한 번 더 변동성을 주고 또 개파락 출발을 했을 때 여기 10만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2달 가까이 이제 10만원 중심값에서 큰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확실히 11월부터는 둔화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투자금 크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 차트가 삼성전자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ADR 발행 이슈로 여기 다시 한번 정고점 수준까지 붙여놨었죠. 60만원 전후까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오늘 역시 결국에는 지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상승장에서는 12평도 건드리지 않는데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52만원 라인부터 여기 50만원 초반 라인 내일 한번 또 한번 개파락 출발했을 때 밑꼬리 작업이 나와야 되는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는 10만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는 50만원 초반에서의 지지력 체크 요거가 우리가 첫 번째 코스피의 추가 하락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살펴보시면 크게 요 세 종목이 코스피의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가 이날이죠. 12월 8일, 7일, 6일 이렇게 장대 양봉 2개를 주면서 신고가도 기록을 했었는데 요거는 바로 로봇 산업 확대 좀 수혜가 예상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행정부와 로봇 산업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역시 당연히 최대 수혜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을 했는데 최근 최근 그 시작점까지 모두 눌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든가 에코프로 등 이런 시총 상위 다른 쪽보다 현대차는 지금 추세가 견고하죠. 오히려 오늘 이렇게 상승 전환 시도를 하려다가 지수가 오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음봉 전환을 했지만 현대차 기준으로는 시장이 또 한번 단기 악재로만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 28만원부터 29만원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할 겁니다. 현대차가 가장 견고한 흐름 그리고 모멘텀이라든가 로봇 산업과 관련된 그 테슬라처럼 종합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따라서 이런 모멘텀까지 확보한 현대차는 오늘 한번 그 각도 정도의 조절 그러니까 최근 급등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이탈할지의 여부를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세 종목도 마찬가지고 섹터별로도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AI 바이오라든가 시총 상위 바이오 조선 원전 중소형 AI 반도체는 그나마 최근 9월이든 10월이든 그리고 특히 12월 3파동이든 한번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최근에 상승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따라서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 그래서 다음 지지력에서 다음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 2차 전지는 배터리 이쪽은 살짝 좀 약간 노이즈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다른 쪽은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돌발 악재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그 배터리 쪽은 우리가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어떤 이슈냐면요. 오늘 특히 이제 배터리주가 약세인 원인 유럽연합이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폐지에 대한 국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일부 매체는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를 5년 동안 유예하겠다. 또는 무기한 중단시킬 것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쪽 업체들한테는 악재인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독일 매체에서 나온 건데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5년 이상 유예 보도는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근데 35년 신차 기준 CO2 배출 감축 100%에서 90%의 하향 보도가 이제 하이라이트이다. 보시면은 시장은 충격을 크게 받았지만 이유가 규제는 완화하지만 2035년 신차 판매의 90%는 순수 전기차로 하겠다. 이 취지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런 노이즈에 그냥 반응을 한 정도인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늘 시장 급락과 같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8% 급락을 했는데 5위평 라인 그리고 12평까지 훼손하면서 그리고 11월 전고점을 넘어섰었던 10만원 라인까지를 한번 장대 음봉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 11월 전고점 돌파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순매수가 붙어 있었는데 12월은 외국인과 기관이 정반대로 일부 차익 실현이라든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역시 10만원부터 여기 95,000원 라인의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런 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11월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런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로봇이라든가 AI 바이오 집중했었던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실 텐데, 지난주 후반이라든가 이런 고점들 있죠. 11만원 위쪽 이런 들어가신 분들은 지수 변동성 구간 여기 10만원에서 98,000원의 지지력을 이탈을 하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각도가 두 번 꺾이는 그런 흐름이라서 위쪽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음 지지 라인에서 다시 비중을 확대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도 같이 체크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AI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중소형 AI 반도체는 걱정을 하나도 하실 필요 없이 11월 말에 했던 작업들처럼, 자 그래서 오전 이렇게까지 시장이 밀리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스팟 방송 때 저희가 누료핏을 챙기면서 스팟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그래피를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종가 베팅식으로 이렇게 24,000원부터 22,000원 2만원 라인까지 박스권 하단에서 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의 그 뉴로핏처럼 오늘 그래피가 이렇게 전고점, 그러니까 단기 눌림목에 대한 전고점 반등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000원 라인 여기에서 1차 챙겼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지 않았으면 비중반 안 챙겼을 텐데 일단 변동성 구간이라서 7에서 9% 사이에서 비중 반을 확보했고, 또 시장이 이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거 윗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일단 전고점 시세를 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여전히 견고하네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바로 진정이 되면 이거 또 한 번 할 수 있는 타점이죠. 이렇게 박스권 지켜주면 여기 19,000원 타점부터 23,000원 타점에서의 또 무한 반복 매매 그리고 이 추세를 지켜주면 그 다음에 이 3파동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뮤논시아라든가 그리고 누르핏도 시장을 이겨내다가 막판에는 밀렸고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그래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바이오 애들 있죠. 이런 AI 바이오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 조정 구간이 그래피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 주지 않고 횡보로 버티든 한번 각도가 꺾여서 다음 지지 라인으로 내려오든 아무튼 이 종목군들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 주인공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수 영향으로 각도가 꺾이더라도 다음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준비만, 오히려 내일 애매하게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외국인 기관 매수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조정을 대기해야 되지만 내일 한 번 더 개파락 출발하잖아요. 지수가 개파락 출발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이런 저가 제공량 반복 매매도 대기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단 지수 변동성 구간 일단 그래피부터 챙겼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목표가 부족했었던 대원전선도 역시 오전 여기 고점까지 4,200원부터 4,300원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1차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타점에서 같이 필살기 방송에서도 추천드린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래피와 차트가 똑같네요. 이렇게 음봉이 아니라 3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점에서 지금 지수 영향으로 일단 전고점까지의 반등 두 구간을 넘어가기에는 시장을 이겨낼 힘은 부족했다.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되고 대원전선 기준은 똑같습니다. 4,000원부터 3,800원 라인 여기다가 딱 그어놓고 계세요. 이런 라인에서 지수가 멈춰주면 이렇게 노란 박스 구간에서 수렴 그리고 다시 오늘 첫 번째 전고점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4,500원 4,700원 돌파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가온전선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4.73% 상승.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AI 반도체와 이런 전력 관련주들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소형 AI 반도체, AI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인데 클로봇처럼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은 그냥 5위평이든 12평 끌고 가면 된다. 클로봇은 오늘 빠진 것도 없네요. 여전히 그 5위평 추세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도 오늘 7%가 밀렸지만 여전히 추세는 동일.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한라캐스트는 우리가 여기다가 좀 그어놓고 오히려 눌러주면 제공량도 보시면 되고 계속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아까운 거잖아요. 하이젠 RNM도 이렇게 수렴을 다 해놨다가 코스닥 본과 똑같습니다. 코스닥 여기 위에 박스권 상단 935, 940, 박스권 하단 920선. 이거와 지금 하이젠 RNM의 차트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이 920선 위로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 이런 애들이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수 영향으로 횡보 조정을 주든 가격 조정을 주든 수급 이상 없고 그리고 모멘텀은 계속 더 쌓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가장 먼저 반등 시세와 탄력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 11월도 이런 박스권이거든요. 폭이 커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11월에도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박스권 하단에서 비중을 확대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박스권 있죠. 이런 구간 여기에서 이제 지지력을 통해서 이렇게 돌파를 봅시다. 우리 매수가 이런 라인, 그렇죠? 우리 여기 65,000원 돌파할 때도 우리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번 지수 조정 구간한테 아마 이런 타점 내려오면은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신규 회원분들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결론은 주인공은 바뀐 게 이번에도 전혀 없다.
AI 반도체, 네, 그리고 AI 바이오, 로봇. 자, 그리고 11월 대비 네, 지수 변동성 그 구간, 길이가 길지 않을 거다. 네,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심으로 한 단기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네, 시장 쭉 요약 드렸습니다, 회원분들. 네,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중요한 네, 미국 숫자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 무료 텔레방에다가 네, 저녁이라도 네, 쪽쪽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네, 시장 반등 기다리면서 자,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신쪽 네, 그 말 그대로 주도 섹터군들 네, 내일 또 하단에서 반등 먹기 타점 중심으로 네, 체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회원분들. 자, 오후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